안녕하십니까, 변호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해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2학년 친구들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문학, 언매 시험 모두 다 사실 2학년 마무리 마지막 시험이듯 쉽지 않은 난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학은 개인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온 편이다 라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고, 언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범위이다 보니까 범위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사실 객관식 28문항이 꽉꽉 내용이 꽉 채워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시험 분석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시험 경향이었는데요. 고전시가, 고전수필. 고전시가는 관동별곡, 그리고 누황사, 정말 중요한 고전시가 작품뿐만 아니라 시조가 무려 약 20편에서 25편 정도 들어가고요. 연시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전수필, 의산문답 작품이 들어가면서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역시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객관식 13문제, 서답형 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서답형 1문제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고전시가 우리 관동별곡하고 누황사에서는 서답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의산문답 고전수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밖에 객관식 문제가 복합편 문제가 역시나 예상했다시피 많이 출제가 됐고, 또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외부 지문을 함께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 어휘 문제가 사실상 이번에 또 출제가 되었는데, 누황사, 예고했다시피 누황사 파트에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현대 시인은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 그리고 장정혜 시인의 패러디인 우리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한다. 그거에 관련된 현대시가 제가 예상한 대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죠. 객관식 3문제. 그리고 현대소설 난수공 역시 나머지 객관식 4문제가 출제되면서 빈칸뚫기 서답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는 예상했다시피 표현상의 특징, 세부적인 의미, 그리고 현대소설 난수공에서는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테스트로 통해서 평소에 많이 대비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봉산탈춤이 굉장히 많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 지문이었지만 객관식 무려 5문제가 출제되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그리고 서답형 1문제에서 빈칸뚫기 문제도 단독으로 출제되면서 봉산탈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들 잘 맞췄는지 제가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많은 친구들에게 어머! 설명했던 게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변별력 있게 나온 문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같이 이어서 살펴보면요. 우선 외부 지문 출제. 신경님의 농무, 송순의 면왕정가,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부나 산포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난소공과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누황사라든지 혹은 난소공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외부 지문하고 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직전 수업 때 딱 쪽집게로 찝어준 산포 가는 길이 그대로 공통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면왕정가나 농무 같은 경우는 워낙 누황사나 관동별곡은 제가 테스트 때도 외부 지문 같이 많이 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조 역시 제가 시조가 너무 범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밖에 나머지 작품, 그러니까 외부 지문 시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작년 시험과 동일하게, 작년 2학년 문학시험과 동일하게 시조도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위 안에서 A면 A, 이 작품이면 작품, 주제 정서를 확고하게 기준점 잡았다면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추측하건대 제가 지금 정오표나 지금 그리고 등급컷이 나오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 유형이 객관식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봉산탈춤이라든지 편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막 2개일까 3개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시험장에서 긴장한 나머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OX 문제를 많이 연습했던 우리 변화국어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해냈으리라 믿고요. 기호 고르기 문제 유형. 기호 고르기라고 한다면 사실 기역, 니은, 디귿 요건데 이것도 역시나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선택지 하나만으로 정답이 갈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 총 7개의 문항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오답이 많은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자평 빈칸 문제. 제가 시험 종료 직후에 굉장히 많은 카톡과 문자를 받는 그런 파트입니다. 서다평 빈칸 문제. 사실 서울여고가 항상 문학 시험에서 서다평을 골고루 문제 유형을 조금 내던 편이었어요. 뭐 찾아 쓰시오라든지 아니면 빈칸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됐지만 서술하는 문제랑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낸다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빈칸 뚫기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건을 특이하게 주진 않았는데 채점하시기 좀 어려우셨나 봐요. 조건에 맞는 빈칸 내용을 쓰는 거. 3음절인지 3어절인지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그러한 스킬들이 기본기가 되면서 잘 찾아 쓰고 알맞는 그런 표현들을 썼으리라 믿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특히나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테스트 때 강조했던 홍대용의 의산문답 같은 경우는 빈칸 뚫기 그대로 나왔고요. 상대주의, 시롱, 허자, 하늘이라든지. 그리고 난소공하고요. 그리고 제가 빈칸 뚫기 봉산탈출 엄청 강조했었는데 난소공 그리고 봉산탈출은 제가 직전 때도 얘기했어요. 이항 대립구조. 그리고 밝고 깨끗한 주택가. 그리고 봉산탈출 같은 경우는 대상의 풍자 대상, 풍자 주체 얘기하면서 가면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좀 들렸다면 그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났다면 충분히 해결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연락을 받는 그리고 점수를 통계내면서 객관식 100점이 또 저희 학원 우리 변화국어 수강생에서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고 나머지 친구들 역시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언매 시험 경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전 과정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수능에서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매우 유리한 그런 시험 범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제가 따로 언매 개념이라든지 문제풀이를 그렇게 시간 소요를 안 해도 된다.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죠. 역시나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우선 의문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객관식 2문제 혹은 3문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의문 변동이나 의문에 너무 힘을 빼지 마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역시나 평이하게 나왔고요. 형태소가 저는 이번에 좀 메인이었다. 형태소가 작년 시험에 비해서 좀 학교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형태소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또 계속 다루겠지만 부교재 모의평가 기출문제에서 워낙 형태소를 많이 다룬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제가 직전 수업까지도 계속 강조했던 그런 파트였고요. 문법 요소,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이 주로 메인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거기뿐만 아니라 피동 표현이라든지 시제 표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국어사랑 같이 가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형태소와 품사가 또 문장 구조, 문장 성분이 메인이었는데요. 품사 역시 품사 계속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언의 활용은 무조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 문제가 무려 2문제.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또 용언의 활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두부를 열러 은너라 허 하면서 어간어미 모두 불규칙 활용을 제가 마지막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 잊지 않았다면 활용 잘했다면 잘 넣었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 문장 구조 역시요. 아는 문장 이렇게 괄호치는 연습뿐만 아니라 부사가 무엇인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들도 2문제가 포함되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역시 표음주의 표의주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동음이어 관련돼서 사전 보는 연습, 뜻 보는 연습, 직전 수업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한 동음이어와 다의어의 관계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어사 역시요. 조사나 혹은 어미 같은 그런 문제 유형
유형 혹은 그런 높임의 대상 문제 유형이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체는 너무너무 협소했어요. 그쵸? 그래서 매체는 딱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마지막에 담화, 지시 표현이나 지시 대상 같은 경우 사실 이 담화 문제 유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평이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28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은 쉬운 문제를 좀 놓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객관식 28문제가 전 과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전범위로 2학기 기말고사 원매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됐잖아요. 서울여고 2학년이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나 수능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그냥 우리 교과서나 아니면 단순 이런 개념 확인 문제들이 섞어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좀 난도를 좀 올린 것 같더라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그 역시 난도를 올린다라는 건 이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지문도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생각해야 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외워서 바로바로 보였던 언매 문제 유형이 아닌 읽으면서 자세한 분석까지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좀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이 좀 시간의 부담감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 중심으로 철저하게 출제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이 부교재 제가 최소 2회독은 했어야 됐다라고 제가 시험 직전까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2회독 하면서 익숙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학기 기말시험 적중자료는 이렇게 됐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수업 내용, 그리고 1대1 점검 테스트 시간에서 문제 유형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단계별 문제집으로 우리 학생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유형. 이번에는 문제집은 모두 다 풀었는데 워낙 시조나 아니면 우리 관동별곡, 누앙사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교과서 밖에 있는 범위가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프린트로 또 문제로 많이들 접하면서 훈련을 했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변화국어는 매 시간 영상 강의 제공을 하면서 과제 피드백 진도 현황 문자나 카톡으로 공지하고 있고요. 변화국어만의 자체 교재로 단계별 기출 문제로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예비 고3 정규 수능 대비반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역시나 똑같은 관리 유형, 꼼꼼한 테스트와 꼼꼼한 피드백으로 여러분의 국어 기본기뿐만 아니라 고3을 맞이하기 위한 정말 완벽한 준비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 고3 수능 대비 정규반은요, 먼저 개강 일자는 1월 3일, 1월 5일에 1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이 한 번도 국어 수능 대비를 준비해 본 적이 없다. 혹은 학교에서 고2, 고1 모의평가를 봤을 때 그냥 대충 풀고 잤다. 아니면 열심히 풀었는데 내가 분석은 따로 못 해봤다. 어떻게 푸는 방법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 모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월이 되면요, 여러분. 혹은 12월 말이 되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던 학생들도 자동적으로 고3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정말 수험생이 되는 길인데요. 이거는 수험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남녀노소 재수생, N수생들 아니면 현역생들 상관없이 모두 공부하는 시기예요. 특히 국어라는 과목은요. 수학과 영어랑 비슷하게 단기로 오르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 아시죠? 시간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고 그리고 국어에 대한 그런 행동 패턴을 익혀야 되는 그런 과목이니만큼 여러분이 12월 말, 1월 초에 모두 준비하는 그 시기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게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 있거든요. 이 시험 공부하는 기한이.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를 스타트하는 시기 라도 지금에서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진단고사를 볼 예정인데요. 시간이 여러분 바쁜 고3이니만큼 두 가지로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수업을 진단고사를 시험 진행하고요. 1시간 20분 우리 80분 동안 수능 보잖아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80분 동안
시험 응시를 합니다.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10분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어느 부분이 내가 이렇게 맞게 풀었나, 독해를 잘 하고 있나 라는 문제 과정, 풀이 과정이 있어야겠기 때문에 제가 1시간 30분 정도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해설 강의를 듣고 종료하고 OMR을 제출하고 진단고사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OMR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가 개개인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뭐 과학이면 과학, 혹은 기술지문이면 기술지문, 인문지문이면 독서가 여기가 필요하다, 혹은 문학에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너는 화작을 선택해야겠다, 언매를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진단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80분 시험 보고 1시간 30분 해설 강의하는 알찬 이 3시간의 알찬 시간은 29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혹은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오후 4시에 등원을 해서 진단검사를 보고 저랑 1대1 정도로 그 다음에 평일 기간, 개강하기 전에 그 평일 기간 동안 저랑 1대1 상담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개강은 정식 개강 1월 3일 금요일, 1월 5일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수업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혹은 일요일 오후 4시에 등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30분 정도를 남겼냐면 30분 동안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질의응답 받을 거고요. 그리고 1대1 피드백이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수업 이때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일요일 오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요일 오후 7시 반까지는 저와 질의응답 개별적으로 남아서 상담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고3이죠. 여러분께 계속 고3, 고3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시작해야 될 때예요. 제가 지금 늦었다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늦을 수 있습니다. 늦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변화국어와 함께 예비 고3 수능 대비 정규반 모든 고3 수험생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방학 때 기본기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변화국어와 독서, 문학, 기본기와 또 고3을 향한 준비 자세 완벽하게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변화국어였고요. 저는 그러면 진단고사 혹은 수업 정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